투수와 타자, 승부의 시작을 알리는 초구. 야구에서 초구는 하나의 공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초구를 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주도권이 걸린 그들의 심리 싸움은 초구의 미학이라는 오묘한 승부를 만들어냈다. 제가 초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투수가 초구부터 결정구를 잘 던지질 않아요. 초구에는 보통 카운트 잡으러 들어오는 공이 많고, 근데 내가 실투를 놓쳤을 때 다음에 그 실투가 오겠냐는 거지. 절대 안 온다는 거지. 그 다음 볼은 홈플레이트 끝을 던진다는 거지, 투수가. 짧은 시간에 그냥 공 2개를 봤는데 나한테는 투 스트라이크 돼 있는 거야. 만약 그걸 안 치고 기다리면 그 노림수의 그 수싸움에서 제가 좀 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많이 좀 초구를 공략하지 않나. 저는 4타석 전부 다 초구를 친 적이 있어요. 2타석인가 3타석을 난 무조건 초구 친다. 죽었어요. 또 죽었어. 근데 오재원이가 뒤에 오더니 선배님 또 초구 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말로 찬스를 못 쳤잖아요. 이제 부담감은 고스란히 이제 신정락 선수한테 가게 됐는데, 홍성은 선수가 또 초구를 노렸습니다. 신정락 선수가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온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그 타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타자가 초구를 쳐서 죽었으니까 초구를 안 칠 거라고 생각하고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올 거다. 나도 초구를 한번 다시 노려보자. 이런.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시 초구, 이루수가 타구를 마중 나갔습니다. 오늘 두산의 타자들이 초구를 노리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초구를 쳐서 죽으면 정말 피차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뭐 대한민국 피차 중에 뭐 이렇게 완벽하게 제고력이 되는 피차들이 솔직히 뭐 손에 꼽기 때문에 그래서 초구를 안 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볼넷이 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노리는 공을 확실하게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구종이 어떤 구종을 던지는지 투수로 하여금 많이 던지게 하는 거죠. 제가 물론 살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종을 노출시키게 하는 것도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때 있어서는 사업 계획이죠. 첫 타석 초구가. 그러면 얼마만큼 그 투수에 대한 내하고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전혀 없을 때 공격에 들어간다는 거죠. 투수가 첫 타석에 아무리 내가 아는, 물론 걔 투수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지만 컨디션에 따라 틀리거든. 그러면 내가 컨디션이 나쁠 수가 있고 걔가 컨디션이 좋을 수가 있고, 그거는 그날 당일날 맞춰보지 않으면 아무리 데이터를 받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감함이나 신중함, 성격의 문제는 아니었다. 기선제압이다, 정보 확보다, 팽팽한 주장 뒤엔 핵심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다. 초구하면 이성열이지. 뭐 경기 때마다 형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야 절대. 저는 초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성현이는 초구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의 타자예요. 이어지는 넥센의 공격, 초구부터 받아 때립니다. 모든 야수들 정지. 우측 당장 넘어갑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이성열 선수가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온 포크볼 놓치지 않았네요. 일단 투스의 이유가 되면 삼진이 많은 확률이 있고, 또 그 전에 치면 또 좋은 타구가 많이 나오니까 팀에 맞게 하려고 하지만 제가 좀 초구를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성관 쪽에는 자신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거리 타자나 그리고 홈런을 그렇게 많이 못 치는 타자들은 일단 뭐 살아나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 출루가 목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투수가 공을 많이 던지게 하는 목적도 있고. 정말로 선구안과 초구 타격은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통산 500타석 이상 모든 타자들을 대상으로 초구 타격 빈도와 출루율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초구 공격을 선호할수록 출루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초구를 기다리는 타자들이 그렇지 않은 타자들보다 경기당 삼진은 적게 당했고 볼넷은 많이 얻었던 것이다. 결국 출루율이 높아지면 아웃카운트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득점을 올릴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초구의 스윙 빈도가 높은 타자들이나 빈도가 낮은 타자들이나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공을 쳐서 플레이가 됐을 때의 타율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지만 그 공을 맞힐 수 있는 능력, 컨택트할 수 있는 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즉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삼진 아웃으로 넘어가는 빈도가 이 초구부터 스윙을 열심히 하는 타자들은 한 빈도가 41%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초구를 좀 까다롭게 기다리는 타자들은 투 스트라이크 이후 삼진으로 넘어가는 빈도가 29%로 컨택트 능력이 좋은 타자들은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어느 정도 컨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구부터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을 가지고 좀 까다롭게 공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제를 통틀어서 1, 2간을 갈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투수를 선발이 왜 선발입니까? 제일 잘 던지니까 선발인 거예요. 그 투수를 괴롭히고 오해 안에 끌어내리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중간 투수들의 공략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공격 방법입니다. 넥센 히어로즈의 심재학 코치. 그는 선수 시절 중심 타선으로 활약했지만 초구를 안 치는 대표적인 선수였다. 난 타격 코치 할 때 정말 선수들한테 초구 많이 치라고 강조한 타격 코치 중에 하나인데 이거 큰일 났네. 애들이 보면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 맨날 나가서 타석 나서 초구 치라고 그러는데 나는 초구를 저기다 안 쳤다. 네, 현대가 1대0 앞섭니다. 원아웃 주자 1루 4번 타자 심재학. 나름 선구 안 하고 볼을 맞출 수 있는 컨택 능력에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있었고 그런 이유서도 초구를 좀 안 쳤던 것 같아요. 지금도 포볼이 좀 많은 편인데 사실 뭐 예전엔 더 많았거든요. 제4구째 장성호. 제4구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밀어내기. 투 스트라이크 대가 되면 다른 선수는 좀 이렇게 스트라이크 좀 크게 보는데 저는 사실 좀 더 작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제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을 좀 잘 본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최태훈 코치도 쌍방울 있을 때랑 보면 되게 안 쳤어요. 근데 삼진 정말 안 먹었어요. 그때 당시 모 캐치아브는 투 스트라이크 딱 되잖아요. 그럼 투수한테 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 선수들 한 번씩 삼진 잡으면 너도 삼진 먹구나.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랬고 우리 그 투수들끼리도 야 채통이 삼진 잡았어. 서로 다 놀랬으니까. 초구부터 휘두르는 타자, 자신의 공을 기다리는 타자. 전혀 다른 이들을 마주하는 투수들의 심리가 궁금해졌다. 투수들에게 초구 승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초구가 볼이 돼버리면 또 2구 던지기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고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날 경기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면서 타자 쪽으로 끌려가느냐. 그래서 초구를 겁나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초구에 대한 스트라이크를 잘 잡으면요, 그 다음에 구질과 구종을 다양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투수가 굉장히 쉽게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말처럼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는 비율이 높을수록 출루를 허용하는 빈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투수에게 초구 스트라이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타자를 덜 내보내기 때문. 작년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배영수. 초구 선호 타자에겐 강한 승부로 맞선다. 초구부터 이제 치는 타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구부터 승부로 던지죠.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이볼이 히팅 존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일부러 하이볼을 던지죠. 파울을 만들려고. 파울 되면 뭐 원스트라이크니까. 초구 파울. 손아섭 선수한테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죠. 왜냐하면 거의 실패가 90% 이상이니까. 지금도 많이 이렇게 자제됐다고는 하지만 또 초구가 보이면 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끊을 수 없는 그런 묘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초구가. 무조건 초구에 치가 더블을 친다든지 지도 뭐 자기도 모르겠대요. 땡큐죠. 왜냐하면 주자 1루 있을 때 만약에 타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슬라이더를 잡고 있어요. 요거 던져갖고 분명히 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만약에 딱 쳤는데 빗 맞아서 이제 숏 땅볼이나 그랬다 물 풀에 됐을 때는 되게 좀 짜릿한 게 있죠. 주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는 초구 승부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송신영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 올랐습니다. 바뀐 투수의 초구를 노려라는 야구의 속설도 있듯이 주자가 있을수록 투수는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변화구보다 직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위기에 몰릴수록 투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줄어든다는 얘기. 특히 공 하나로 경기를 내줄 수도 있는 마무리 투수들에게 초구의 의미는 더 특별하다. 9원 1위에 올라있는 손승락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저는 치라고 줘요, 사실. 그래 그거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으로 한번 이겨봐라 하는 식으로 주죠, 사실. 근데 그게 100% 안타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저는 주는 거죠. 고동진부터 상대합니다. 고동진 상대 초구 스트라이크. 사실 자기 볼에 자신이 있어야지 그만큼 던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볼을 준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는 거죠, 사실. 네. 작년 플레이오프에서요. 9회 4대4 상황에 1사 1삼루였어요. 거기서 이호준 선배가 나왔거든요. 근데 민호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오늘 호준이 형이 초구를 치는데 아우트 바깥쪽으로 가면 무조건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몸 쪽으로 무조건 초구를 강력하게 가자. 초구 승변 나왔습니다. 박민호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이 아웃카운트를 롯데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아야 하는 투수.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잔뜩 노리고 있는 타자. 또 그런 타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포수까지. 18.44m를 두고 그들의 두뇌 싸움은 쉴 틈이 없다. 제가 포수 볼 때는 송지만 선배가 초구를 정말로 잘 쳤어요. 그래서 초구는 거의 버린다고 하다면 원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뭐랄까 이제 경험이고 그리고 상대 배터리가 할끔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건 나한테도 압박감이 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상대 배터리도 나를 압박감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초구를 잘 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송지만 4번 타자부터 이제 공격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1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센터 뒤로 끝내기! 송지만의 끝내기 홈런! 3시간 45분의 승부를 끝마칩니다. 최태원 선수 초구 안 칩니다. 그래서 그 타자의 성향에 따라서 초구 안 치는 한테는 그냥 과감하게 역게끔 합니다. 속으로 니들은 죽었다 이제 나가고 느닷없이 초구를 빡 쳐갖고 제가 장타 3타가 쳤어요. 그러니까 딱 치니까 뒤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제가 좀 혼동이 옵니다. 이 분명히 초구 안 치는 타자인데 한 10분에 한 번 정도 초구 치니까 또 생각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 야구가 그만큼 복잡한 운동입니다. 원년 시즌 홈런왕이 한 팀의 감독이 되기까지 프로야구는 어느덧 3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많은 것들이 변했다. 초구에 대한 생각 역시 조금씩 달라졌다. 그때는 뭐 몇 이닝 그 5이닝 6이닝 채우려는 게 아니라 던지면 내가 다 끝내려는 생각이 많았죠. 옛날 제 시대 때 야구할 때는 선발 투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볼을 많이 던지게 해서 미리 그 마운드에서 내려가게 하는데 현대 야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업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던지는 투수들은 8개까지도 각자의 그 공에 따라서 던질 수 있는 구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초구를 안 치면은 그 다음 공에서 투수한테 어떻게 선점을 당한다고 할까? 하나 넘기면은 바로 동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처럼 구종이 다양해지고 투수들이 분업화되면서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로 접어들수록 초구 타격 비율은 높아졌다. 초구 치갖고 1회에 3명 타자가 5, 6구에 죽고 한 3, 4회에 뭐 한 선발 투수가 한 3, 40개 된다면 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귀찮은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가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 선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주자 뜁니다. 야구에도 선입견이 존재한다. 못했죠. 덩치가 큰 선수는 발이 느릴 거라든지 언더핸드 투수는 선수 생활을 오래 하기 힘들다든지 물론 초구도 예외는 아니다. 아마 초구를 쳤던 사람들이 되게 타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장타를 칠 수 있고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이기 때문에 초구부터 치는 게 맞다고 선수들 생각을 하는 거죠. 전반적인 경향은 사실 타율과 초구 공격률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다는 게 저희 분석 결과의 결론이고요. 초구 공격률 높은 선수들이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장타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의 경향을 봤더니 의외로 장타율은 관련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투스트라이크 이후에서 내가 안타 칠 수 있는 확률이 토탈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확률이. 송지만의 경우 초구 타율과 원 스트라이크 이후 타율에 비해 투 스트라이크 이후 타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통계의 오류가 숨어 있었다. 타율이란 안타수를 타수로 나눈 수치다. 초구와 원 스트라이크일 때는 타석의 결과가 안타 또는 범타일 뿐이다. 하지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안타와 범타 외에도 삼진이라는 항목이 추가된다. 따라서 타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다. 삼진 항목을 제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비슷한 수치를 보이게 된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도자 생활할 때는 거기서는 볼 하나 보고 친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초구부터 들이대서 막 치는 스타일입니다. 로이스트 감독님은 완전 미국식 야구예요. 초구에 컨트롤 잡고 스트라이크 잡으라고 들어온 공을 왜 놓치느냐. 난리가 나요. 최근 5년간 국내 프로야구의 초구 타격 빈도는 메이저리그보다 오히려 높았다. 즉, 초구 타격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공격적인 야구를 했던 것이다. 한 경기 동안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무수히 스쳐가는 초구들. 하지만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결과를 남길수록 또렷하게 각인되는 것이 초구이기도 하다. 초공략 투수가 잡았습니다. 자, 홈에 아웃, 1루에 아웃. 한국 시리즈 SK의 우승입니다. 야구 자체는 모든 게 결과론이기 때문에 저도 잘 쳤으면이에요. 그렇게 되면 타자도 잘 쳤으면 아, 이게 실투였구나, 못 치면 제대로 들어온 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할 때마다 초구에 저희가 항상 투수를 도와준 적이 많았어요. 저 역시도 끝내기 찬스에 초구를 쳐서 병살을 쳐서 그 경기를 진 적도 있고. 2루수 정면, 2루수에서 밀려서 경살입니다. 야,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경살. 경기를 이제 많이 뛰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초구를 한복판이 와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초구를 쳐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만 내지 않고 가위와 주먹 보자기를 섞어서 내야 이 성공 확률이 올라가듯이, 이건 이제 게임 이론에서 이런 거를 혼합 전략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선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을 가끔씩은 섞어줘야 상대방도 헷갈리게 하고, 그럴 때 더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저도 초구에 칠함 칩니다. 근데 초구에는 불안해서 못 치고 뭐 투나진까지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아주 그 반쪽 선수예요. 그거는 그 자기를 깎아내리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여러 방향으로,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밀어치주고, 이때는 당겨치고, 여러 가지 방향대로 할 수 있는 그 선수가 프로가 아닌가. 그래서 연습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들의 수싸움은 계속되고 초구는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에게 초구란 이제 승부구, 결정구.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마약이다? 완전 도박이죠.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초구는 전략이에요. 선과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것 같아. 야구하면서 어려운 거. 진짜 초구를 안 치는 그 속마음은 뭐예요? 속마음이요? TV 카메라에 좀 자주 나오고요. 좀 조금이라도 오래 나오려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수천 명의 골프를 하는 그 부모들의 그런 아픔을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한다는 거예요.
딸하고 아빠 간에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요 15kg까지 빠졌었어요. 제가 미다가 아빠가 안 밀면 우승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안 밀면 우승했어요. 한 번만. 뭐 직장에 계셔도 얘 시합을 보내놓고 나면 도대체 일이 안 돼요. 세계 랭킹 1위의 아빠를 만들어준 것 자체만으로 그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인내가 대견하고 박인비 최고.